마치 숙련된 비서처럼 통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태경 사장님께서 회의 중이시라고 말하며 메모를 남겨드리겠다고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태경은 충격과 분노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그의 가장 신성한 기업 비밀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가 화를 내려는 순간 다운이 통화를 마치고 침착하게 전화기를 돌려주며 설명했습니다. 독일 쪽에 루 이사님께서 비행기가 연착되어 약속 시간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경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흥적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대답할 때마다 그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너 독일어를 어떻게 아니? 다운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밀러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일에서 오래 사셨고 자주 이야기를 나눠주셨답니다. 태경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운은 여러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알았으며 책을 통해 배운 프랑스어 단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책들을 읽으며 놀라운 자연스러움으로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저 작고 초라한 옷을 입은 아이가 자신이 평생 만나본 그 어떤 고학력 임원들보다 더 명석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아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태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그가 무시하고 지나쳤던 이 아이는 단순한 미화원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다운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짜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지금 그의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온아. 태경은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다온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 속에서 태경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태경은 무거운 몸을 가죽 의자에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목격한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 다운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은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운은 조용히 자신이 앉아있던 구석으로 돌아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태경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고급 독일어 문법책이었습니다. 6살 아이가 읽기에는 터무니없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운은 마치 동화책을 읽듯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상하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움을 뒤로하고 중요한 협상을 이끌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태경은 45분 동안 완벽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약속을 조정하고 전략을 짜는 모습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의는 완전히 업무에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던 다온의 눈동자가 이따금 그를 향해 올려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가 말하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조용히 따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전화선 너머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어였습니다. 투자자 측 직원들이 나누는 사적인 대화였을 것입니다. 태경은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다운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경은 짜증이 났습니다. 중요한 협상 중에 아이가 방해하다니. 그는 손짓으로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저 뒤에서 독일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돈을 빼돌리고 해외 계좌에 숨긴다고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태경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6살 아이의 말을 믿고 수백억짜리 계약을 의심한다? 그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온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또렷한 눈빛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잠깐만, 태경은 전화를 잠시 음소거했습니다. 다온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다온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녀가 통역한 내용은 태경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K맨 제도에 계좌가 있다는 걸 사장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 이사님 이름이 나왔어요. 장 이사, 장민석. 태경의 재무이사였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경이 가장 신뢰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봐. 네가 확실히 들은 거야?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호한 표정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태경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그는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회의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했지만 태경은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다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한 것인지 본인도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가 그의 회사를, 그의 인생을 방금 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온아. 태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도와준 거구나. 다온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세상 모르는 순수함과 동시에 놀라운 지혜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깨달았습니다. 배신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 또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는 것을. 다온의 말은 여전히 태경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상하이 투자자들과의 통화를 끝냈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민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15년, 태경은 그와 함께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밤을 새워 계획을 짜고 위기를 함께 넘었던 동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신자라니. 다온이 반복했던 문장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K맨 제도 계좌를 사장님이 모른다. 48시간 안에 약속을 끊어버린다. 바보 같은 놈이라는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짜인 함정을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경은 다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다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회사를 구한 일이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태경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다온아, 이리 와봐. 다온은 책을 덮고 다가왔습니다. 태경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너 독일어를 어디서 배웠다고 했지? 밀러 할아버지요. 3층에 사세요. 할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30년 넘게 사셨대요. 외로워하셔서 제가 가끔 찾아뵈면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독일어만?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영어도 할 줄 알아요.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일본어는 옆집 다나카 아주머니한테 배웠어요. 프랑스어는 아직 어려워요. 책으로만 봐서 발음이 잘 안 돼요. 태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동네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익힌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도 값비싼 학원도 없이 오직 배우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엄마가 알아? 네. 엄마는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힘들어도 항상 웃으시면서 제가 도서관에 가는 걸 도와주세요. 엄마 말씀이 제 재능은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태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온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주 쓰러지세요. 병원에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신다고 했대요. 엄마는 제가 밥 먹을 수 있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고 나서 청소일 하러 가시고 밤늦게 돌아오시면 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드세요. 태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숙 씨. 그는 그녀를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삶이. 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 거니? 전 궁금한 게 많아요. 다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다른 나라 말도 배우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엄마가 항상 말씀하세요. 배움은 가난해도 빼앗기지 않는 보물이라고. 태경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 부인이 떠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만 봐요. 당신 곁에는 계약서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태경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비서인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 씨, 장민석 이사의 최근 6개월간 통신 기록을 모두 확보해 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정숙 씨를 제 사무실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밀이 저 건물들 안에 숨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배신이 매일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고 순수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온아, 태경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네가 오늘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네가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 다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세상의 어둠을 모르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태경은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안에서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장실에 불려 올라온다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고 손에는 아직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경은 그녀를 제대로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숙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얼굴의 주름은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오랜 노동이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태경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숙은 움찔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서 있겠습니다. 제가 더러워서 앉으시라고요. 태경의 말에는 명령이 아닌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온이 엄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정숙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태경은 이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딸을 지키려는 듯 꼭 껴안고 있었고 딸은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듯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태경은 자신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봤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정숙 씨, 다온이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온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렀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태경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다온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저를 도와줬습니다. 정숙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경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 독일어 통역 사기 시도를 막은 것,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온이가 정말 그런 일을?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온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는지.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온이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돌도 안 됐을 때 벌써 말을 시작했고 2돌 때는 책을 읽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제가 이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다온이한테 가르쳐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께 부탁드렸어요. 밀러 할아버지는 독일 이야기를 해주시고 교회 목사님은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다나카 씨는 일본 동화책을 빌려주셨어요. 정숙 씨.
태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온이는 도서관에서 거의 살아요.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아끼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요. 제가 일하는 동안 혼자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스스로 해내야 해서 제가 너무 미안해요. 다온이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는 행복해. 정말이야. 태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싼 장난감, 개인 과외 선생님, 해외여행. 모든 것이 넘쳐났지만 정작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빴고 집은 넓었지만 춥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녀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정숙 씨, 최근에 병원에 가셨다고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다온이가 말했어요. 걱정이 많더군요. 정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태경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다온이 대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제대로 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일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월세 내야 하고 제 책값도 있고. 됐습니다. 태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숙 씨, 오늘부터 청소 일은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보조로 일해주세요. 급여는 지금의 3배입니다. 건강보험과 복지 혜택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온이의 교육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다온이가 저를 도와준 것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옳은 것을 보면 용기 있게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태경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도 재산도 지위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 그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오후 태경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이 가져온 서류 뭉치는 책상을 뒤덮었습니다. 장민석 이사의 통신 기록, 이메일 내역, 출장 보고서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재무이사의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달랐습니다. 다온의 경고 이후 그의 눈은 전혀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 숨겨진 패턴, 설명되지 않는 빈틈들을. 사장님,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진은 10년간 함께 일한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온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태경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피가 식고 해가 기울고 사무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작은 숫자였습니다. 매달 이루어지는 해외 송금 내역 중에서 딱 하나만 수치인 정보가 불명확했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 정도, 누군가의 월급 정도 되는 액수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큰 금액을 빼돌리는 고전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돈은 싱가포르를 거쳐 케이맨 제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설립 시기는 정확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상하이 투자건이 시작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장민석, 그와는 대학 선배, 후배 사이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밤을 새우며
해결책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태경의 결혼식 때 주례를 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설조사관 김 실장이었습니다. 태경은 오전에 그에게 비밀 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사장님, 확인됐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무겁였습니다. 장민석 이사는 최근 3개월간 중국 사업가 여러 명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희가 경쟁사로 주시하던 왕 회장입니다. 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민석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를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상하이 투자 거는 함정이었습니다. 그 거래가 성사되면 회사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명목으로 경쟁사가 회사를 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운이 없었다면, 만약 그 아이가 독일어를 듣지 못했다면 태경은 지금쯤 파산을 선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정숙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새 업무였습니다. 태경을 돌보는 일. 그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청소부가 갑자기 비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숙의 존재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 씨, 다온이는 어디 있나요? 아래층 회의실에서 책 읽고 있어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태경은 일어섰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다온이 바닥에 앉아 큰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책이었습니다. 다온아. 다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사장님. 태경은 다온 옆에 앉았습니다. 비싼 정장이 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있니? 독일이요. 밀러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인지 찾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프랑크푸르트라고 하셨거든요. 태경은 지도를 함께 봤습니다. 다온의 작은 손가락이 유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온아, 너 덕분에 나는 큰일을 막았어. 정말 고마워. 다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어요? 엄청난 도움이었어. 너는 영웅이야. 다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웅이요? 진짜요? 정말이야. 다온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그게 옳은 일이니까. 사장님은 슬프지 않으세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질문에 태경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6살 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많이 슬퍼.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해.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힘든 일이라도 옳은 일이면 해야 한다고. 그게 용기래요. 태경은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 순간 태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배신자를 밝히고 회사를 지키고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다온 덕분에 그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비밀 회동 사진들, 모두 장민석의 배신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태경은 한 장 한 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태경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회의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법률팀과 감사팀을 함께 참석시켰습니다. 장민석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안건이라도 있습니까? 장민석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태경은 그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있습니다. 태경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장 이사님, 케이맨 제도 계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민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태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 은행 거래 내역은 뭡니까? 매달 해외로 송금되는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장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태경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왕 회장과의 비밀 회동, 경쟁사 사람과 왜 만났습니까? 회사 몰래? 그건 장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태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게 오해입니까?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이 숨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장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한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까? 명예가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배신하고 싶었습니까? 장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왕 회장이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점? 제 아들입니다. 장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큰 빚을 졌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범죄. 그래서 회사를 배신한 겁니까? 15년간 함께한 동료들을, 저를 배신한 겁니까? 장민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태경은 법률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장민석 이사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민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정숙이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태경의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힘드셨죠?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옳은 일을 하는 건 항상 힘든 법이에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게 돼요. 태경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숙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나요? 강한 게 아니에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다온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을 뿐이에요. 엄마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다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태경이 말했습니다. 다온은 들어와서 태경에게 작은 종이학을 건넸습니다. 사장님이 슬퍼 보여서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슬플 때는 예쁜 걸 보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하셨거든요. 태경은 종이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툴게 접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온아. 다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태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배신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다온처럼 순수하고 정숙처럼 강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 태경은 종이학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작았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장민석이 끌려나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속삭였고 회의실에서는 긴장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누가 다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져 있었습니다. 태경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장민석의 배신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음모를 혼자 꾸밀 수 있을까요? 분명 다른 공범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가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장민석의 전화 기록을 더 깊이 조사한 결과 2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사 최성호와 인사부장 박윤미였습니다.
태경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성호는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윤미는 직원 채용과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둘 다 회사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최성호는 장민석과 같은 날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러 번. 박윤미는 장민석에게 회사 내부 인사 정보를 몰래 전달했습니다. 이메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신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회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경은 정숙과 다온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혼자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모녀의 의견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또 나쁜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다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명 더야.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힘들죠. 태경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번 힘들어요. 하지만 다온이가 그랬잖아요. 옳은 일은 해야 한다고. 다온은 책상 위에 종이학을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지키고 계시네요. 당연하지.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소중한 거야. 다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경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정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태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다른 청소 직원들과 친하시죠? 네, 물론이죠. 다들 오래 함께 일했어요. 혹시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나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최성호나 박윤미에 대해서요.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2분이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최성호 이사님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요. 거래처랑 접대할 때 회사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윤미 부장님은 뭔가요?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청소하면서 여러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태경은 메모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공식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숙 씨, 이 정보 정말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정숙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게 때론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투명 인간 취급받으니까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거든요. 그 말에 태경은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청소 직원들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다온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고치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경은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6살 아이가 어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음 날 태경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최성호와 박윤미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업무 기록, 출장 보고서, 비용 처리 내역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최성호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수억 원이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박윤미는 채용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들을 입사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태경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도 법률팀과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 직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경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말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려고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는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저는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변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모두가 존중받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경은 느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강당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냉혹하고 거리감 있던 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는 비밀이 없을 것입니다. 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정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할 것입니다.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맨 뒤에서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경은 놀랐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장님,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도 믿어도 될까요? 진짜 변화가 올까요? 태경은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으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받으면 믿음을 잃었을까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태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실수도 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경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문이 열리고 정숙과 다온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소 담당자가 왜 여기 있을까요? 이분은 정숙 씨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보는 분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다온이입니다. 태경이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회사를 구했다고? 태경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다온의 이름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용기와 정직함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위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 다온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용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온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난한 집 아이, 청소부 딸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다온은 영웅이었습니다. 태경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최성호와 박윤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전날 회의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앉으세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경은 그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최성호는 40대 중반으로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박윤미는 30대 후반으로 야심차고 영리했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민석 이 사건에 대해 들으셨을 겁니다. 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충격이었습니다. 최성호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태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나요? 아니면 들킬까봐 두려웠나요? 박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성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경은 서류 2뭉치를 꺼내 각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최성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 거래처 명단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박윤미도 서류를 봤습니다. 채용 청탁 기록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부적격자를 채용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최성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 태경이 책상을 쳤습니다. 은행 기록이 오해인가요? 이메일이 오해인가요? 증인 진술이 오해인가요?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태경이 물었습니다. 돈이 부족했나요? 대우가 나빴나요? 박윤미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남편 사업도 실패하고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태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배신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다른 직원들의 기회를 빼앗은 게 정당화됩니까? 박윤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최성호가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들도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범죄입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합니까?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협조하세요.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태경은 법률팀을 불렀습니다. 둘은 조용히 끌려나갔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명의 임원 체포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악재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의 솔직한 대응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태경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제가 직원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언론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의 진정성이 전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것을 용기 있는 자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경은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재무 거래는 이중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 신고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익명으로 부정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문화였습니다. 태경은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열린 대화의 시간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계급 없이, 직급 없이.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정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지만 정숙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오래 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장님은 제 말을 듣고 제 딸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그 후로 하나둘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직 직원이 와서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격리부 직원이 와서 복지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태경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물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다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그녀를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온아, 어느 날 태경이 물었습니다.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다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역해주고 싶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도와주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요. 태경은 감동했습니다. 6살 아이가 이미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 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꿈이야. 사장님이 도와줄게. 다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태경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경은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계속 파헤치면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경은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정숙이 그 소식을 듣고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위험해요.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면 그들이 이깁니다. 저는 이길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협박범을 잡았습니다. 장민석과 연결된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들은 태경을 겁주어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태경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 큰 게시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의 새로운 가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직. 두 번째, 존중. 세 번째, 책임. 네 번째, 용기. 태경은 그 게시판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것들이 그가 잃어버렸던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과 정숙이 그에게 다시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다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멋지네요. 태경은 돌아봤습니다. 다운이 작은 손으로 게시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다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태경은 무릎을 굽혀 다운과 눈을 맞췄습니다. 다운아, 네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넌 나를 구했고 이 회사를 구했어. 그걸 잊지 마. 다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경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작은 소녀와 그녀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밖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아침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직원 식당에 들렀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신입사원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보다 더 맛있네요. 태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태경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나눌 수 없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태경에게 걱정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숙이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태경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다운이 엄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운아. 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다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태경은 정숙을 봤습니다. 그녀는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쳤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태경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은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오직 다운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영양 관리를 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정숙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경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일을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태경이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먼저예요.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운이를 누가 돌봐야 하는데. 제가 돌볼게요.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과 다운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경이 직접 아이를 돌본다고? 저도 할 수 있어요. 태경이 다운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운이랑 친구잖아요. 그렇지? 다운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경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다운을 데리러 가고 함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다운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장님, 배고파요. 다운이 말했습니다.
태경은 당황했습니다. 아이에게 뭘 먹여야 할까요? 그는 비서 혜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뭘 먹나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거 좋아해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혜진이 가져온 도시락을 다온과 함께 먹었습니다. 태경은 처음으로 아이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다온이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질 거죠? 태경은 다온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강한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우리? 그래, 너랑 나, 우리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다온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태경의 말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사장님이랑 김밥 먹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제 그림을 보고 정말 잘 그렸다고 했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딸의 밝은 모습이 그녀에게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빨리 낳으시는 거예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다온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을 나오며 다온이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태경은 다온을 내려다봤습니다. 뭐가? 엄마를 돌봐주셔서요. 그리고 저도 돌봐주셔서요. 태경의 목이 메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 단순히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천만에. 태경이 다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그날 밤 태경은 다온을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온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다온, 그리고 자신. 태경은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혼했었지만 진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가족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태경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숫자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불빛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작은 손을 잡았던 오늘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태경은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온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숙도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2주 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모릅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다온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정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차에 타고 가는 길에 정숙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이제 정숙 씨는 제 개인 보좌관입니다. 업무 시간도 정해져 있고 휴식도 충분히 취해야 해요. 개인 보좌관이요? 정숙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태경이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제가 놓치는 것들을 봐요. 직원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요. 그게 바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정숙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평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녀의 능력을 누군가 알아봐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과 다온은 놀랐습니다. 그들이 살던 작은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투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회사 복지주택입니다. 태경이 설명했습니다. 보좌관 직책에 따라오는 혜택이에요. 거절하시면 안 돼요. 다온은 신이 나서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제 방이 있어요. 진짜 제 방.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딸에게 제대로 된 방 하나 마련해주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이제 다오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숙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와 다온이가 저에게 준 게 훨씬 많아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태경의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회의에서 그가 놓치는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시각은 독특했습니다. 임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영업부장이 새로운 계약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모두가 정숙을 봤습니다. 청소부에서 보좌관이 된 그녀를 아직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태경이 격려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침에 청소하러 갔을 때 그쪽 경비원이 말하더라고요. 직원들 월급을 자주 밀린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업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숙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회사는 재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계약했다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정숙 씨, 잘 짚어주셨어요. 태경이 고마워했습니다. 이 건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업부장은 부끄러워했지만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 한 명이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숙 씨를 정말 신뢰하시나 봐요. 당연하죠. 태경이 답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봐요. 그 말에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정숙의 가치를. 한편 다오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이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다오는 가난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오는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언어 능력은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외국인 선생님과 독일어로 대화하고 영어 수업에서는 가장 유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오는 반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면 다온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누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경은 정숙과 다온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정숙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온아, 학교는 어때? 태경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다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나중에 훌륭한 통역사가 될 거래요. 당연하지. 넌 뭐든 될 수 있어. 사장님,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너무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 씨, 보답은 이미 받았어요. 정숙 씨와 다온이가 저를 바꿔놨잖아요. 예전에 저는 로봇 같았어요. 감정도 없고 사람도 보지 못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장님도 원래 좋은 분이셨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길을 잃으셨던 거죠. 다온이가 길을 찾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태경은 두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직원과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온아, 태경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정숙 씨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다온은 종이학을 하나 더 접어 태경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이에요. 희망의 색깔이래요. 태경은 종이학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학은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생겼습니다. 고마워 다온아, 이건 평생 간직할게.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웃음도 나누고 눈물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6달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태경의 전 부인 수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태경 씨, 수진이 사무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많이 달라졌네요. 태경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앉으세요. 수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온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종이학도 보였습니다. 이전에 차갑고 무미건조했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변했다고.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도,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와봤어요. 변했죠. 태경이 인정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무엇이 당신을 변하게 했나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았잖아요. 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아이를 만났어요. 6살짜리 소녀였죠. 그 아이가 저에게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보여줬어요. 아이가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고 다온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차 가져왔어요. 수진은 다온을 봤습니다. 작고 순수한 얼굴의 소녀였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온아. 태경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다온은 수진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온이에요. 안녕.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경을 변화시킨 사람인가? 다온이 나간 후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당신을 변하게 한 건가요? 그래요. 태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온이와 그녀의 엄마가요. 그들이 제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줬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3년 동안 당신을 변화시키려 애썼는데 한 아이가 몇 달 만에 해냈네요. 수진 씨, 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마음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열려 있다는 거죠.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태경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우리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게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저 아이를 소중히 대하세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알아요. 태경이 답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떠난 후 태경은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다온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그날 정숙 씨가 딸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그분이 전 부인이에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봤어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온이가 들으면 기뻐할 거예요. 다온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태경이 부탁했습니다. 아직 어려요.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는 몰라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경은 다온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사장님, 다온이 낙엽을 주우며 물었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변할 수 있나요? 무슨 뜻이니? 나무는 계절마다 변하잖아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사람도 그렇게 변할 수 있나요? 태경은 다온의 질문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변할 수 있어. 사실 변해야 해. 그게 성장하는 거야. 사장님도 변하셨어요. 많이 변했지. 다온이 덕분에. 다온은 주운 낙엽을 태경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예쁘죠? 떨어진 잎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래요. 태경은 낙엽을 받아들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피었습니다.
다온의 말이 맞았습니다. 떨어진 잎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맞아. 태경이 말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야. 내 인생도 그랬어. 어떡해요? 예전에 내가 끝났어. 차갑고 외로웠던 내가, 그리고 새로운 내가 시작됐지. 너와 엄마를 만나면서 다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사장님의 새 시작을 도운 거네요? 당연하지. 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낙엽이 그들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녁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경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6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태경은 창밖의 하얀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온과 같은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은 새벽재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였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회 날 많은 기자와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태경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숙과 다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경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는 다온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무대 중앙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재능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배움에 대한 열정, 세상을 이해하려는 순수한 호기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이 재단에 얼마나 투자하실 예정입니까? 개인 자산의 30%를 투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태경은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다온은 수줍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예요. 다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학생이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도울 거예요.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다온의 얼굴은 부분적으로만 공개되었습니다.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 노교수가 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권 교수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권 교수가 물었습니다. 언어 천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학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태경은 정숙과 다온을 불렀습니다. 권 교수는 다온과 여러 언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일어, 영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다온은 조금 서툴렀지만 모두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권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준이라니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엄청난 인재가 될 거예요. 교수님, 다온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태경이 부탁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권 교수는 다온을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려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도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온이 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언어를 배우면 정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나요? 당연하지. 권 교수가 웃었습니다. 언어는 다리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네가 그 다리가 될 수 있어. 다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열심히 배울게요. 그날 저녁 태경은 다온의 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게 일주일에 3번만 개인 지도를 받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놀고 학교 생활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숙은 재단의 운영 실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확신했습니다. 정숙 씨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세요. 절박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숙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딸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미래도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단 회의에서 5명의 아이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수학에 천재적이었고 다른 아이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그림을 놀랍게 잘 그렸습니다. 태경은 그들 하나하나를 직접 만났습니다. 각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두려움을, 희망을. 한 10살짜리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빠는 제가 공부하는 걸 반대하세요. 돈 벌어야 한다고 하세요. 태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빠를 만나볼 수 있을까? 며칠 후 태경은 그 소년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태경은 이해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당장의 생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아버님, 태경이 말했습니다. 아들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님 생계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드님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약속합니다. 그날 밤 태경은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이 마침내 의미 있는 일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되고 있었습니다. 다온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아니야. 태경이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일이야. 이제야 제대로 일하는 것 같아. 다온은 또 하나의 종이학을 접어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색깔이래요. 다온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태경은 종이학을 받아 다른 2개와 함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3개의 종이학, 각각 다른 색깔. 하지만 모두 다온의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진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새벽 재단이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신청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태경의 책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의 자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경은 매일 밤 서류를 읽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정숙이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알아요. 태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바로 사장님이 변한 증거예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예전 사장님이라면 숫자만 보셨을 텐데 이제는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밀러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온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준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온이 반가워했습니다. 밀러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태경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온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태경이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야말로 다온이의 첫 스승이시잖아요.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밀러 할아버지는 태경의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 책상 위의 종이학들, 곳곳에 놓인 감사 편지들. 놀랍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온이가 말하길 사장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했는데 정말이군요. 다온이가 저를 바꿨습니다. 태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온이는 그저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사장님 안에 있던 좋은 마음을 비춰준 거죠. 변화는 항상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태경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온이 기회를 주었지만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재단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밀러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늙었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게 밀러 할아버지는 재단의 첫 자원봉사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어르신들도 합류했습니다. 은퇴한 교사, 전직 외교관, 예술가들 모두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라는 이름의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꿈을 들었습니다. 다온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윌러 할아버지 앞에 앉아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윌러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야, 다온아. 그리고 용기. 사랑하는 용기, 변화하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할아버지는 그런 용기가 있으셨어요. 늘 있었던 건 아니야.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겁이 많았지.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 후회하는 것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게 낫다는 것을. 그 대화를 듣던 태경은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어머니가 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처음으로 꿈을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꿈꿔요. 태경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믿어주셔서요. 그날 밤 태경은 다온과 정숙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온아, 태경이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 친구들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은 제 가족 같아요. 정숙이 다온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태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래. 태경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야. 다온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태경이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복잡했던 세상이 눈으로 덮이며 조용해졌습니다. 태경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태경은 웃었습니다. 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 거대한 회사,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온이 또 하나의 종이학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흰색이에요. 평화의 색깔이래요. 태경은 네 번째 종이학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이제 작은 종이학 가족이 생겼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 하지만 모두 같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서울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재단은 1년을 맞이했고 이제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투명성의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대기업이 태경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태경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임원들은 흥분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액이면 재단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수 후 대량 해고 가능성, 회사 문화 전면 개편, 재단과의 연결 단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경영 원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뭐가 문제입니까?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요. 조건은 좋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하는 선한 일도 결국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날 저녁 태경은 정숙과 다온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태경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유혹이 큽니다. 그 돈이면 재단을 10배로 키울 수 있어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무엇입니까?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운 원칙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다온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밀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옳은 일은 항상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태경은 다온을 봤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른보다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태경이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겠지. 다음 날 태경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기업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태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주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가치를 위해 일한다고. 그날 오후 태경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런 거대한 제안을 거절했는지. 저는 배웠습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직원들을, 재단의 아이들을, 우리가 세운 원칙들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주주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닙니다. 가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경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쳤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결국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장님, 한 직원이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무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경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숙과 다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온은 5번째 종이학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색이었습니다. 사장님, 다온이 말했습니다. 이건 용기의 색깔이에요. 사장님은 정말 용감하세요. 태경은 다온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가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태경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찬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옳게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온이 말한 것처럼 옳은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이고 사랑이고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태경의 결정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 경영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경의 원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장님,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요. 태경은 놀랐지만 동시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한편 재단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태경은 신중했습니다. 특히 다온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가려주세요. 태경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작팀은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태경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날 재단은 평소처럼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어르신들은 가르쳤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감독이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까? 태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전화요? 네, 아주 작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감독은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태경은 다온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용감한 그 아이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재단 아이들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물론 신원은 보호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수학 천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대학 교수들이 주목하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악기를 살 돈도 없었지만 재단의 도움으로 이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작가를 꿈꿨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받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도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았죠. 투명 인간 같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봤어요. 제 딸을 봤고 저의 가치를 인정해줬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딸이 꿈을 꿀 수 있어요.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재단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조심했습니다. 너무 빨리 커지면 원래의 취지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확실하게 재단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표창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경 사장님, 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단은 우리나라 교육의 모범 사례입니다. 정부도 이런 모델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태경은 영광이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장관님,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재단을 만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태경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숫자로 보지 마세요.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단순히 돈만 주지 마세요. 멘토링과 정서적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장관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훌륭한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태경은 다온과 함께 재단 정원을 걸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사장님, 다온이 물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좋으세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명한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의미 있는 일이요? 그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 네가 나한테 그걸 가르쳐줬잖아. 다온은 웃었습니다. 저도 사장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용기요. 사장님은 어려운 결정도 옳다고 생각하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태경은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너는 어릴 때부터 용감했어. 그날 저녁 태경은 책상 앞에 앉아 지난 1년을 정리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 변화, 도전, 성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준 6살 아이. 이제는 7살이 된 그 아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5개의 종이학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 하지만 모두 같은 사랑으로 접힌 것들.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용기 있게 사는 법을 배웠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재단은 이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태경의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민석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태경은 오랫동안 그 편지를 열지 못했습니다. 배신자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경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태경 사장님께 저는 용서를 구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고발했을 때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시간을 얻었습니다. 제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변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의 변화도 없었을까요? 아이러니합니다.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낳았네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옳은 길을 걸으십시오. 장민석 올림. 태경은 편지를 다 읽고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이해,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함까지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장 이사님, 편지 받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배신이 제게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보여줬죠. 아드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출소하시면 연락하세요. 당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테니까요. 태경. 편지를 붙인 후 태경은 정숙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정숙이 놀랐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죠. 장 이사도 변할 기회를 가져야 해요. 사장님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최성호와 박윤미였습니다. 둘도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들은 태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최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윤미도 울었습니다. 태경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벌을 받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찾으세요. 저희를 용서하시는 건가요? 최성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릴 수 있어요. 재단에 자원봉사 자리가 있습니다. 무보수예요. 하지만 의미는 있을 겁니다. 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다온이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이 사장님을 배신했는데 왜 도와주세요? 태경은 무릎을 굽혀 다온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다온아,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옳은 일은 항상 쉽지 않다고. 네, 기억해요. 용서도 마찬가지야. 쉽지 않아. 하지만 옳은 일이야. 미움을 품고 살면 결국 내가 더 아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만 이해해요. 넌 정말 똑똑해. 태경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경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입니다. 실수를 하고 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우리 회사는 변화를 믿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배신자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태경이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직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로 재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많은 직원들이 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은 지지를 표했습니다. 사장님, 멋진 결정입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리더입니다. 태경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온 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같은 풍경을 봤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그저 건물과 회사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꿈을 꾸고 사랑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들. 정숙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쉬셔야 해요. 정숙 씨, 태경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태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그는 평생 진짜 가족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다온이 들어와 6번째 종이학을 건넸습니다. 무지개색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희망의 색깔이에요. 모든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태경은 종이학을 받아 다른 것들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6개의 종이학이 책상을 장식했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 하지만 모두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경이 다온을 처음 만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윤리 경영의 모범으로 꼽혔습니다. 재단은 이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민석은 출소했습니다. 태경은 약속대로 그를 도왔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장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 삶을 잘 사세요. 그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최성호와 박윤미는 재단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자신들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가르쳤습니다. 한 아이가 박윤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박윤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벌을 받아. 그리고 많이 후회해, 선생님처럼.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진솔함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태경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정숙 씨, 어느 날 태경이 말했습니다. 재단이 제 개인 프로젝트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인 조직이 되어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없어도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건 아니죠. 태경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재단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는 전문 경영진을 고용했습니다.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재단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다오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그녀는 5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다온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 커서 뭐가 되어야 할까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저는요? 다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싶어요. 말이 안 통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태경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한 꿈이야. 통역사나 외교관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사장님처럼 나중에 재단도 만들고 싶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거요? 그럼 사장님이 도와줄게. 다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경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태경은 재단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태경은 아이들과 뛰어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꿈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아플 때 도와주지 못해서 슬펐거든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태경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은 모두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태경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장님이 약속할게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게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태경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건물도 돈도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다온이 태경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도, 할아버지들도, 친구들도 모두 행복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온이 덕분이야. 네가 나한테 전화를 받아준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 그럼 우리 둘 다 덕분인 거네요. 다온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그날 밤 태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화하는 것이다. 나는 성공했다. 왜냐하면 나는 변했고 많은 사람들도 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한 작은 소녀에게서 시작되었다. 다온,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고맙다. 평생 고맙다. 일기를 덮고 태경은 책상 위에 종이학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6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순간,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의미였습니다. 사랑,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계절이 오든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은 하얀 담요로 덮였습니다. 태경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태경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경은 청와대에 초대받았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태경 사장님, 오셔서 영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태경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과분한 초대 감사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기업인의 모범입니다.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계시죠.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시군요.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국적으로 당신의 재단 모델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당신이 자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태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형식이 아닌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이요. 회의가 끝나고 태경은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경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대통령도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너무 큰 책임이 생긴 것 같아서요. 사장님은 잘하실 거예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의 믿음이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5명의 청소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각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였죠. 하지만 새벽 재단이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저는 의대에 진학합니다. 언젠가 무료 진료소를 열겠습니다. 저는 엄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재단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대에 갑니다.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태경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경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경은 계속했습니다. 좋은 의미의 빚이죠. 여러분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졸업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졸업생이 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언젠가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처럼 되지 마세요. 너 자신이 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다온과 정숙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숙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사장님, 다온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왜 자꾸 물어보니? 태경이 웃었습니다. 그냥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희도요. 사장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 식사 후 다온이 7번째 종이학을 꺼냈습니다. 은색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지혜의 색깔이래요. 사장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태경은 웃었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아. 그냥 실수를 많이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실수에서 배웠지. 그게 지혜 아닌가요? 태경은 다온을 안았습니다. 넌 정말 똑똑해. 사장님보다 더 똑똑할지도 몰라. 다온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7개의 종이학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이야기, 차가운 사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혼자였던 사람이 가족을 얻는 이야기, 의미 없이 살던 사람이 목적을 찾는 이야기. 태경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잊지 마라. 오늘의 행복을, 다온과 정숙이 준 선물을, 그리고 네가 배운 교훈들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용기 있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계속 옳은 길을 걸어라. 현재의 나로부터. 편지를 봉투에 넣고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1년이 또 지났습니다. 태경이 다온을 만난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진짜 변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단 3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졸업생들, 현재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태경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숙과 다온이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태경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외롭고 의미 없이 살고 있었죠.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경은 다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온은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작고 순수했지만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성공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경은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에서 물러납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재단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산의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태경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게 했습니다. 돈은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입니다. 다온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작은 손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6살 때 사장님을 만났어요. 다온이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웠어요. 큰 사람이었고 무섭게 생기셨거든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태경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무섭지 않았어요. 따뜻한 분이었어요. 저와 엄마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사장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요. 다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경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숙도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죠. 하지만 태경 사장님은 저를 봤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포옹했습니다.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는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태경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정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온과 정숙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온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회사를 떠나는 거요. 돈을 다 기부하는 거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자유로워.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뭔데요? 사람들을 돕는 거. 너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태경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정숙이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온이 마지막 종이학을 꺼냈습니다. 8번째였습니다. 투명한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순수의 색깔이에요. 아무 색도 없지만 모든 색을 담을 수 있어요. 사장님의 마음처럼요. 태경은 종이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7개와 함께 놓았습니다. 8개의 종이학, 각각 다른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온아, 태경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전화를 받아준 그날을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 그날 내가 진짜 살기 시작했거든. 저도요. 그날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우리 둘 다 변했구나.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예요. 좋은 쪽으로요. 태경은 두 모녀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